선생님, 저 저번에 기말고사 평균이 80점대인데 저 가내신 얼마나 나와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어린이들, 으썸TV의 으썸쌤입니다. 여러분, 3월이 슬슬 다 가면서 가내신 나온 학교 많죠, 그죠? 자, 가내신이 뭐죠? 일반적인 비평준화 지역에서 1, 2학년 또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1학년 자유학년제이기 때문에 2학년 성적만을 가지고 그 정도 성적을 3학년까지 유지했을 때 여러분의 내신이 몇 점 정도가 나온다 라는 거를 추측해서 나온 가짜 내신을 보고 가내신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비평준화 지역이란 무슨 말일까요? 비평준화 지역이란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자기가 대학교에 가는 발판이 되는 고등학교를 골라야 한다는 거죠. 큐! 우선 가내신을 보는 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가내신은 일반적으로 200점 만점으로 지금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150점이 내신 성적을 보고 말을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비교과 과목, 즉 예체능이라고 하죠. 그게 30점, 1, 2, 3학년 통틀어서 30점으로 들어가 있고요. 국영수사과를 비롯한 기가, 한문 이런 것까지 모두 다 포함한 게 120점으로 산출이 되어 있고요. 봉사활동이 20점, 그리고 출결이 20점, 그리고 학교 활동이 10점을 차지합니다. 봉사시간은 1, 2, 3학년 통틀어서 60시간을 하면 만점이 나오고요. 학교 활동은 실제로 상장 하나당 0.5점씩으로 해서 6개를 받으면 만점이 됩니다. 출결은 실제로 무단결석만 없으면 거의 다 만점이 나오는 편이에요. 방금 기말고사 성적이 평균 80점 정도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게 왜 의미가 없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 교육청 사이트에 나와 있는 가내신 계산기를 한번 볼게요. 어때요? 식이 엄청 복잡하고 어렵죠?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될 개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평균 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평균 점수란 뭡니까? 그 학교에서 이 시험이 얼마나 쉽게 나왔냐, 얼마나 어렵게 나왔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평균은 알아듣겠는데 표준 편차란 말 잘 알아듣기 어렵죠? 여러분, 편차란 말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편차가 뭐예요? 얼마나 격차가 벌어져 있냐,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시험을 던지는 애가 많고 양악하는 애가 많다, 이겁니다. 올바른 방향이 아니죠. 즉, 다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교, 이게 표준 편차가 작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취도 A, B, C, D로 나눠져 있죠. 일반적으로 그걸 석차 등수라고 해요. 즉, 여러분의 등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걸 종합하면은 가내신이라는 건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내가 점수가 몇 점이 나오면 저 가내신이 몇 점이 나와요? 이렇게 절대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찡끗!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가내신으로 여러분의 위치를 한번 대략 알아보도록 할까요? 일반적으로 한 학교에서 전교 1등이 196점에서 199점 사이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전교 꼴등이 96점에서 103점 이 사이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각이 나오죠?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의 등수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게 불법이거든요. 하지만 가내신으로 여러분이 역으로 추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무슨 방법이냐? 1등이 199고 꼴등이 90이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중간이 몇 점이겠어요? 150점이겠죠. 그럼 150점이 바로 반에서 중간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내가 받은 가내신이 150점보다 아래쪽이다 라고 하면은 나는 반에서 중하위권에 속하는구나, 나는 150보다 위다 라고 하면은 나는 조금 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180이다 라고 하면 내가 어느 정도나 위에 속하는지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성적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당연히 최상위권으로 갈수록 사람이 적겠고요. 중위권으로 갈수록 사람이 많은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성적을 계산해 보시면 160점인 경우에는 상위 43% 정도 되고요. 170점인 경우에는 상위 33% 정도 되고요. 180점인 경우에는 상위 17% 정도 되고요. 190점인 경우에는 상위 9%에서 8% 정도로 계산이 나옵니다. 이거를 여러분 전교 학생 수에 곱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전교 등수가 대략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등수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내신은 상대평가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등수에 맞춰서 그거를 고교 선택의 가이드로 삼으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고등학교에 일반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학생들의 평균치는 잘 나오지 않아요. 내신 평균치가. 하지만 보통 커트라인은 애지간하면 조사할 수 있어요. 자, 커트라인이란 말은 뭡니까? 이 점수를 받고 들어가면 거기서 꼴등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고등학교를 갔을 때 내가
그 반에서 중간 정도보다 아래에 위치한다라는 사실은 꽤나 견디기가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난 공부를 못하는 축이구나 라고 자괴감이 들고 주눅이 들게 돼 있고, 게다가 선생님들도 얘는 평균보다 좀 아래인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커트라인보다 중간보다 살짝 위, 이 부분을 여러분은 염두에 두고 고등학교 진학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말 뜻은 뭐냐? 여러분이 내신 커트라인이 잡혀 있으면 그거보다 20점 정도 위쪽을 보시면 그게 A라는 고등학교의 평균 점수 정도 될 거고요. 그거보다 3점에서 4점 정도 더 하시면은 중상위, 즉 5등급과 4등급 왔다 갔다 요 라인이 잡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거기 라인보다는 위쪽으로 들어가셔야 내신 성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보다 아래로 가시면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 뭐 어쩌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많이 올라갈 확률이 적습니다. 아! 또 하나의 꿀팁 있어요. 여러분 가내신 받고 지금 되게 좌절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분 3, 4점 정도를 더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가내신 그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봉사 점수도 일반적으로는 9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봉사 다 할 거잖아요. 1점 정도 추가가 될 거고요. 상장도 다 받았다고 가정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1점에서 2점 정도 빠져서 가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점에서 4점 정도는 오를 수 있는 폭을 감안을 하시고 보시는 게 맞아요. 큐! 자, 여기까지 가내신의 대략적인 정보 말씀드렸어요. 가내신은 받은 지금이 가장 동기부여가 잘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동기부여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중간고사 쭉 밀고 나가서 좋은 점수 맞아보도록 합시다. 같이 공부하죠. 이크조!